난 도화정이라고 해. 앞으로 내가 너의 누나가 되어줄게. 무서워할 거 없어. 나랑 집으로 가자.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한가요? 타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긴장 풀고 초호화 크루즈인 플루토호의 서비스를 즐겨보세요. 플루토호는 초호화 크루즈라 불문의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초대장을 받은 고객만 승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벌써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윤노아 씨, 그 초대장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요? 왜 그걸 보내주셨죠? 그리고 플루토호는 초대장을 받은 고객만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조사한 결과엔 그런 중요한 정보는 없었는데요. 당연해요. 플루토의 배경은 워낙 특수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배경이 특수하다고요? 윤노아 씨, 플루토호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죠. 윤노아 씨,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는 조사가 긴박하다는 걸 알았으면 새로운 정보는 처음부터 공유했어야죠. 이렇게 숨기는 건 재미없어요.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이번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헤이슨 사건이 플루토랑 연관이 있는 줄 몰랐을 뿐이에요. 만약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관련 정보를 처음부터 공유했겠죠. 그래요. 이유는 충분하네요. 그럼 이제 무얼 알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크루즈가 바로 플루토예요. 플루토의 소유자는 스월터 왕실의 한 귀족이죠. 거금을 들여 호화 크루즈를 만들고 그 위에 최고급 경매장을 지었어요. 경매장이요? 그럼 경매품은 뭐죠? 다들 플루토에 관한 전설을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 경매장이에요. 귀족이 흘린 정보에 따르면 경매장은 모든 손님들이 가장 원하고 단 하나뿐이면서 아주 보기 드문 경매품을 경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 경매장 때문에 배에 탑승한 걸 거예요. 그렇다면 도화준과 전에 장태산이 플루토호를 탔던 이유도 그걸 위해서였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두 사람도 이 경매를 통해 필요한 N2X 원료와 소위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의문점 두 가지가 생겨요. 우선 국내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N2X 및 그와 관련된 거래나 연구를 모두 금지하고 있잖아요. 플루토호의 모든 사람이 정말 왕실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배에서 이런 불법 거래를 하게 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와 나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플루토호 크루즈의 초대장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중 한 명이 장태산이고요. 기업가로서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태산은 지금 입원을 한 상태고 무호적자인 도하주는 대체 어떻게 초대장을 구한 걸까요? 하지만 그들이 도하준을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 사이엔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준도 자신의 능력으로 초대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도와준에게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있거든요. 설마 홍화 연구소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플루토호는 탑승객을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각각 접대한다고 해요. 그중 비교적 낮은 등급의 탑승객은 대부분 유명 인사나 부자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장은 구매로 얻은 거고 금장 테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초대장은 바로 제 손에 있는 이 초대장이에요. 이 초대장은 따로 판매하지 않고 보통은 각국의 귀족들과 정치 및 재계의 수장들 그리고 경매의 판매자에게만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승객만이 그 전설의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게다가 그가 팔려고 하는 물건은 아마 한가희가 말했던 불로장생약일 확률이 커요. 홍화 연구소가 연구한 불로장생약은 아직 미완성된 약물 아닌가요? 그런 약물을 경매장에 판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든 걸 떠나서 불로장생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은 2등급 탑승객들이거든요. 도와준의 약이 성공하면 가장 좋지만 성공 못하더라도 이런 꼼수로 그들을 흥분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도하준이 N2X의 원료와 인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이어간 다음 홍하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경매품으로 등록해 플루토호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얻은 결론이에요.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 같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 결론이 제 질문의 답이 되지는 않았네요. 윤노아 씨, 플루토 경매장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확실한 건가요? 물론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전 초대장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보를 받고 오래전부터 플루토의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 중이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요. 왕실을 조사한다고요? 대체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어디서 본 것 같이 낯이 익은데요. 이 도안의 스타일과 쓰인 자재를 보니 어느 귀족 가문의 배지 같아요. 하스프랑. 설마 맞아요. 스월터 왕국의 하스프랑 가문 배지예요. 그럼 윤노아 씨가 현재 하스프란 공작으로 재임 중이신 분이 제 아버지세요. 그럼 윤노아 씨는 과거든 현재든 그리고 먼 미래든 자귀에는 아무런 관심 없으니 걱정 마세요. 지금의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공장님이 왜 이 초대장을 윤노아 씨에게 준 거죠? 왜냐고요? 아버지는 아마 환영받지 못하는 제게 이런 좋은 일을 맡기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들이 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란 생각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참견은 또 무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초대장은 저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보내줬어요. 맞아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신에게 확실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겠죠. 당신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번 일은 저에게 주는 일종의 시련이자 또 일종의 보호이기도 하니까요. 윤노아 씨, 방금 공장님이 제보를 받고 플루토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스프란 가문과 스월터 왕국의 사이가 그렇게 화목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설마 플루토호를 소유한 귀족이 국교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 누나를 그 싸움에 끌어들일 생각인 거예요? 말했듯이 전 자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 이 일에 도와준이 연루된 게 아니었다면 이 초대장을 꺼내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플루토어를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당연히 가야죠. 게다가 이 중에 플루토어를 탈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죠? 플루토어는 스월터 깃발을 달고 있고 출항 후 5시간이면 바로 공해 영역에 진입해요. 경매는 공해상에서 진행되고
무슨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스월터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 신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편의를 제공하겠죠. 하지만 플루토호에서 안전이 보장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설마 장태산이 한가희에게 당부했던 말을 잊은 건 아니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제가 무사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거든요. 초대장을 줬다는 건 현재 제게 플루토가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게다가 지금쯤이면 크루즈 위에는 아마 아버지의 수하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장태산 일은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집사에게 처리를 맡겼으니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집사도 저와 함께 플루토에 같이 탑승할 겁니다. 그럼 제 친구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생각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일이죠? 제가 초대장을 꺼내고 난 뒤 그녀가 반드시 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윤누아 씨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녀가 저와 함께 간다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 말이 맞아요. 플루토에 타는 순간 크루즈 내외부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저라도 예상 밖의 사고들을 완벽히 막아낼 순 없어요. 그러니 이 초대장을 받을지 말지는 직접 결정하세요. 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정말? 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그녀를 무사하게 데려올 것을 약속드리죠. 알겠어요. 그럼 출발 전에 호신용품을 준비해 줄 테니 다 들고 가.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줘야 해.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달려갈게요. 누나,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화인 헬기라도 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좋아요. 그럼 두 분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하고 이곳에 남은 우리도 놀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미림시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걸요. 예를 들면 공조팀과 도하 정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전에 정리했던 생각대로 헤이슨의 이 일련의 불법 행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허재석, 조민우, 한가희, 도화준 중 한 명이라도 없어서는 안 돼요. 허재석의 유품과 조민우, 한가희는 모두 경찰의 통제하에 있어 안전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장태산이 나머지 공조팀 일원들과 도화정에게까지 손을 쓸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건 간단해요. 공조팀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곧 열리지 않나요? 백은우 씨, 내가 같이 이 사건을 맡을게요.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럼 도화정 씨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이제 11시 30분이니 환영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네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나타나지 않으면 환영식이 끝난 뒤 바로 찾아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준이 방에 있는 걸 아우지르가 확인했거든요. 배 안 고픈가요? 뭐라도 좀 먹을까요? 점심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디저트와 홍차 모두 스월터의 특산품이니 한번 맛보세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무도 안 드시면 제가 좀 맛봐도 될까요? 여기서 널 다 마주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비렐름. 나도 여기서 널 보게 되다니 조금 놀랍네, 칼. 그리고 사석에서는 윤노아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윤노아. 여긴 칼백작인데 스월터에 있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예요. 외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칼, 여긴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이셔. 응?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그냥 편하게 칼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긴 스월터도 아니고 전 그런 깍듯한 예절 같은 건 싫어하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같은 층에 묵고 있잖아. 네. 아, 참. 이번에 크루즈에 탑승한 목적이 뭐죠? 그 전술 속 경매 때문인가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건 그렇고 넌 왜 이 크루즈에 탑승한 거지? 난 너무 무료해서 미림시에 놀러 온 거야. 그렇군. 근데 정말 놀랍네. 아오지루 공장님이 너와 함께 다니다니. 공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백장님도 방금 배에 타신 건가요? 아니요, 7일 전부터 와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각국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도 그냥 둘러보러 왔죠. 그럼 혹시 18층의 다른 승객들도 알고 계시나요? 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나다니다 몇 번 마주치긴 했습니다. (18층에는) 미림시에서 온 두 젊은이들과 스월토에서 온 두 상인들이 지내고 있어. 상인들은 예술품을 팔러 온 것 같아. 아마 경매의 판매자로서 왔겠지. 그리고 나머지 두 젊은이는 한 명은 하루 종일 방에서 통 나오질 않고 나머지 한 명은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다고? 그게 마침 저기 오네. 직접 한번 확인해봐. 안녕하세요, 칼씨. 안녕하세요. 두 분은 실례지만 두 분 혹시 윤노아 선생님과 테미스 변호사님 아니신가요? 인터넷에서 두 분이 해결하신 사건 보도를 본 적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견우라고 합니다. 저는 손님이 아닌 경매를 도와주러 온 몸이라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두 분은 스월터에서 오셨나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타국에서 스월터 사람을 만나니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우지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전 리오고 이분은 제 스승님이신 살리에입니다. 네, 전 줄곧 스승님 곁에서 예술품 감정과 경매를 배웠어요. 이번에 플루토호에 오른 것도 최근 손에 넣은 예술품을 경매에 내놓기 위해서죠. 리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뭐하러 해? 죄송합니다, 스승님.
하준아, 행복해? 응, 행복해. 누나를 만나고부터 난 매일매일 행복해. 그래. 이런 낡은 집에 살면서 툭 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도 행복하다고? 응.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행복해. 하준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준아, 북구박기 궁금하지 않아? 북구박? 거기가 어딘데? 저긴 여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곳이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준아, 저기에 가보고 싶지 않아? 나? 그럼 누나는 내가 저기에 갔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왜냐하면 하준이 넌 누구에게도 없는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기 때문이지. 이 눈으로 더 찬란한 세계를 봐야지. 그러니까 넌 저기를 가야 해. 알겠어. 누나, 나 저기 갈게. 혹시 성함이 저 말인가요? 네. 실례지만 저희 구면인 것 같은데요. 구면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전 자주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잘 안 만나서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기회에 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제 이름은 윤노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쪽은요? 저요? 도와준이라고 합니다. 도아준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치, 잘난 척은. 그래봤자 스승님,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는 아니고 얼마 전에 한 번 만났어요.
참 스승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곧 12시라서요. 뭐 하는 짓이야? 내 휴대폰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죄송합니다, 스승님.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네, 스승님. 살리에 선생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비타민이지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먹어왔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연이네요. 이 시간에 여길 왔다는 건 잠이 안 오시나요? 왜요? 낯설어서요? 아님 도와주는 일이 걱정되어서요? 실례지만 혹시 트럼프 카드 있나요? 물론 있죠. 예전에 마술 보고 싶다고 했었죠.
네, 지금 이 분위기에 딱 맞는 마술이 생각나서요.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여기서 카드 한 장을 골라보세요. 그 다음 그 카드에 아무렇게나 표시를 해두세요. 네, 사인이든 아무거나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거면 돼요. 이제 이 카드를 입에 물어보실래요? 잘했어요. 이번엔 제가 이 카드에 표시를 할게요. 어디 보자.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단어를 써야겠네요. 두 손 좀 줘보실래요? 이제 입에 물고 있던 카드를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당신의 스페이드 세븐은 여기 있어요. 마술의 매력은 바로 불가해성에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아직 알려줄 수 없죠. 하지만 오늘 밤만 당신에게 제가 선사하는 마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제가 드린 그 카드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고민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무서워하지 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 곁을 지킬게요. 저희 사이에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도와주냐? 언제요? 그렇군요. 시간이 늦었네요. 방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나머지 일은 내일 다시 얘기하죠. 네, 그 사람은 며칠간 제가 알아봤습니다. 도와주는 저희의 일에 대해 모르더군요. 선생님, 제 생각엔 이대로 도화준을 조사팀 쪽에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자 손에 있던 물건은 이미 접수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칼. 네. 여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18층 손님인 세 분밖에 보지를 못했네요. 일단 뭐 좀 드세요. 무슨 소리지? 아우지르, 객실 쪽입니다. 무슨 일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죽어요? 누가요? 저 방 손님인 살리에 씨요. 들여보내주세요. 스승님이 그렇게 되셨을 리가.
리오 씨, 일단 진정하세요. 정말로 방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사망한 게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좀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법의학자나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럼 칼 백작 이외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럼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칼. 도움이 필요하면 날 찾아도 돼. 알았어. 나한테 맡겨. 이럴 땐 네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아우지르, 선장을 데려와줘요. 네, 도련님. 상황은 좀 어때? 늦었어. 사망한 지 12시간은 된 것 같아. 열두 시간? 그렇다면 어젯밤 8시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말이잖아. 시신의 사후 경직도를 보면 그래. 말도 안 돼. 스승님이 살리에 씨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고 후두부에 작은 혹이 있긴 한데 사망에 이를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독한 술 냄새가 났고 머리와 옷에 술을 쏟은 자국이 있었어요. 주변에 깨진 술병도 있고요. 게다가 실내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없어서 제가 추측하기론 살리에 씨는 술에 취한 뒤 모종의 이유로 돌연사했고 머리의 혹은 넘어질 때 부딪혀서 생긴 것 같아요. 돌연사? 확실해? 육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여. 하지만 난 외과 의사일 뿐이야. 부검은 내 전문이 아니니 1차 소견 정도로 생각해줘.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려면 아무래도 전문 부검을 해보는 게 좋겠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고에 좀 더 가까워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전 부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 정도만 받아들여 주세요. 선장님, 18170호와 이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규정상 안 되지만 아니, 윤 선생님의 부탁이니. 일단 연회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사람을 시켜 영상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리오 씨, 어젯밤 6시경에 살리에 씨를 만났나요? 네. 스승님께 오늘 경매에 관한 일을 상의하려고 갔고 30분 정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살리에 씨의 몸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제가 방을 떠날 때까지 멀쩡하셨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실 줄은. 전 그때 멀미약을 드리러 갔어요. 어제 7시쯤에 살리에 씨가 전화로 두통과 메스꺼움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사실 승객들이 자주 보이는 증상이에요. 종종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곤 하시거든요. 매니저님이 살리에 씨도 이런 상황인 줄 아셨는지 제게 멀미약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살리에 씨한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직접 대변을 했나요? 네, 당시 머리를 받치고 계셨고 목소리가 좀 불안정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계셨고요. 말리려고도 해봤어요. 누워서 조금 쉬시라고요. 그럼 방에 들어갔을 때 살리에 씨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제가 증인인거려.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그분과 대화도 나눴다고요. 맞아요. 직원분이 설명한 내용을 봐도 들연사가 맞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겨우 이런 걸로 살리에 씨의 사망을 사고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무슨 의견이라도 있나요? 의견이랄 것까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경찰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원인과 마지막 행적만 참고하진 않으니까요. 사건 현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상황을 분석해야 해요. 현재까지 칼 선생님과 이 여직원을 제외하고는 이 중에 18170호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대로 살리에 씨의 사망을 사고로 단정짓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전에 승객 자료를 대충 훑어봤지만 없었습니다. 저기 변호사님과 윤노아 선생님이 함께 조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관련 공직자가 없다면 현장 조사에 적합한 분들을 찾아 조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분은 변호사시고 윤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시니 두 분 다 증거 수색의 경험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전에 미림시에서 두 분이 경찰과 협력해 사건을 해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적합한 분들이시잖아요.
괜찮은 의견 같네. 우리 몇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배에서 윤노와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네가 조사를 책임진다면 아우즈르 공장님도 도와주실 테고, 신분으로 따지면 공장님은 수월트에서 경찰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과찬이십니다. 다들 이렇게 원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전 아우지르까지 두 분과 함께 181705를 조사해서 일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추후 소통과 인계에 용이하도록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겠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한 CCTV 영상과 각종 문서들은 앞으로도 선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선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무슨 건의사항이요? 지금 즉시 플루토를 미림항으로 회항해 주십시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경매도 곧 시작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선장님은 경매를 할 기분이 드시나 보군요. 이 경매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혹시 선장님은 저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미림항을 떠난 지 한참 지나기도 했고 뱃머리를 돌릴 바엔 가까운 항구를 찾아 배를 대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항로대로 운행한다면 플루토는 앞으로 3일 안에 항구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망을 떠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으니 지금 배를 돌리면 내일이나 모레쯤 정박해 해당 사건을 현지 경찰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모두에게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선장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방으로 돌아가 쉬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알아요. 한 사람은 사건의 결론을 전원했고 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우릴 수사로 이끌었죠. 두 사람이 말을 꺼낸 시기가 정말이지 절묘했어요. 네. 그리고 아우지르, 저 두 사람을 잘 감시하다가 상황 생기면 바로 전해줘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벌써 사람을 시켜 감시 중입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사건 현장을 둘러보러 갈까요?